안녕하세요, 친절한 교수님. 요즘에 가계약 관련해서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 가계약 일정으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임대차 신고, 광고 관리, 날짜가 카운트가 되는데 이걸 깜빡이고 못하셔서 과태료 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교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가계약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요새 가계약 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죠. 그중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가계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 지연, 임대차 신고 지연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계약 내용 따로, 작성하는 것 따로, 발송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계약 내용을 계약과 연결시켜서 기록해서 관리해 나가는 체계가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계약은 내 핸드폰에 있고 계약서는 컴퓨터에 있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계약하고 나서 광고를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광고가 됐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두 개의 사이트에 광고를 했어요. 그럼 가계약을 하고 나면 둘 다 찾아서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만 삭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세도 의뢰하고 월세도 의뢰하고 이렇게 두 개의 거래 유형으로 의뢰를 했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세만 삭제를 하고 월세는 그냥 내비두다 보니까 이게 과태료로 연결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또 하나는 가계약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초보 중개사들이 가계약 문자를 보내면서 실수하기도 하고요. 오래된 중개사들도 가계약 문자를 보낼 때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깜빡하고 실수해서 반드시 가계약 문자에 들어가는 내용을 생략하고 이렇게 가계약 문자를 보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기 위해서 목적물, 대금, 대급 지급 방식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해요. 두 번째는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언급이 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약의 효력 유지 기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계약 문자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중요한 내용 중에 빠뜨리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잘 만들어져 있는 가계약 툴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또 있습니다. 초보 중개사들이 가계약에 대해서 사실상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픈하기 전에 가계약 연습도 못 해보고 그리고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공동중개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가계약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자칫 중개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큰 문제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도 들어요. 또 하나는 가계약 문자를 대부분 작성하실 때 보면 핸드폰에서 가계약 문자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에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복사해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일단 오타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핸드폰의 화면이 작다 보니까 가계약에 대한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편하게 하고자 컴퓨터에서 가계약 문자를 작성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뭐 카톡으로 고객들에게 보내는 경우들도 가끔 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에서 작성한 가계약 문자를 계약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가계약 문자는 계속 쌓이고 나는데 사실상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언제 이 가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한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작성 따로, 발송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계약할 때 이미 거래 대금에 대해서 이미 약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가계약에 고객과의 이번 거래에 대한 특약사항이 일부 가계약 문자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가계약 문자는 따로, 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 따로 이렇게 따로 작성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계약과 가계약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과 체제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오비에서 부동산 이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한데요. 아마도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이지 가입하는 간단한 방법 하고요. 그리고 가계약에 대한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 부동산 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 이지는 무료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공인중개사가 있죠. 하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개설 등록 번호가 나오니까 이 개설 등록 번호로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료는 무료예요.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테스트 아이디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테스트 아이디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 테스트 아이디를 가지고 얼마든지 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이즈 파트너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개설 등록번호 없이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고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 명단 관리라든지 또 건네받은 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설 등록번호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관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드리고자 부동산 이즈 파트너에 한해 미리 부동산 이지에 가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어요. 다만 개설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 광고는 안 돼요. 그건 조금 기다려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가계약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원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원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이미 다 만들어서 구축을 해놨어요. 그 대장 정보를 표현할 때 집합 건물은 그리드라는 바둑판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 비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지도 형태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이지의 가입 그리고 가계약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나와 있는 URL 주소가 있습니다. 이 URL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되는데요. URL 주소는 bdseasy.com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bdseasy.com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자, 이러면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실 텐데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따라 개설 등록번호 인증을 받아서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이지만 아직 개설 등록번호가 없는 분들은 테스트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TEST USER 1 오늘은 2로 해볼까요? 네. TEST 123 느낌표 골뱅이 샵으로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계정을 이용하실 때 유의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여기다 남기시는 건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디로 좀 로그인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입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원장, 매물, 고객 마케팅 계약,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사용 방법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부동산 원장, 아까 부동산 원장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원장으로 가면 하위 메뉴로 부동산 원장 관리, 원장 지도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다양한 기능들은 차츰차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원장 관리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겠죠. 집합 건물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건물이나 빌딩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도로명 주소가 됐든 집원 주소가 됐든 아무 주소나 검색하면 돼요. 자, 또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아파트 단지명이 건축물 대장에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명으로 검색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로 건축물이라는 곳에 가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주소만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이 서초구 방배동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나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명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검색을 할 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명으로 검색하고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주소로 검색했는데도 안 나온다면 여기에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해서 하셔야 됩니다. 또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되세요. 자, 아파트명으로 검색을 했는데 참고로 이 아파트명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아파트명이어야 해요.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명이 없거나 건축물 대장에 다른 이름으로 아파트명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 확인이 안 됩니다. 자, 그때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선택해서 검색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는 집원 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 주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짠 하고 누르면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파트를 나는 자주 들어가서 볼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 부분에 핀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버튼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아파트명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파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호실들이 있으실 텐데 눌러서 들어가 보면 지금처럼 바둑판 형태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해당 호실에 대한 건축물 대장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일반 건축물이에요. 일반 건축물은 똑같이 주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집원 주소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도 이렇게 보면 나와요. 자, 나오기 때문에 역시 핀 고정을 하면 되겠죠. 그 외에 일반 주소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자, 이렇게 일반 주소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핀 고정을 해놓으면 위로 올라가겠죠. 자,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클릭했을 때 그리드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심 물건으로 등록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어요. 물론 부동산 원장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관리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계약서 작성이라는 게 보이죠? 아까 봤던 그리드 형태에서도 해당 호실을 선택하면 상세보기라고 있어요. 상세보기를 눌러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미 기본적인 내용과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집합 건물로 들어와서 계약서 작성, 단독주택으로 들어와서 계약서 작성이라는 둘 다 동일한 형태의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매물을 먼저 등록을 하고 접수를 받아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또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가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계약서 작성으로 들어가서 가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나가서 이 매물을 접수를 받은 다음 매물 접수 받은 내용을 가지고 가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호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상세보기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매물 접수를 해서 매물 접수를 받은 다음 그리고 나서 접수받은 매물을 계약서를 쓰면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매물 접수를 눌렀어요. 그리고 매물 접수를 합니다. 자, 내가 이 매물을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난 매매야 라고 선택한 다음 너무 많은가요? 네, 매매야 라고 선택한 다음 매물 설명도 참고로 여기에다가 매물 설명을 입력하면 네이버 부동산 광고할 때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광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이 고객 정보는 여러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고객이라면 고객 목록에서 추가가 가능하고 새롭게 등록할 거면 새로 추가해서 등록하시면 되세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고객 정보를 추가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쭉 매물 접수를 했어요.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매물 접수는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매물 접수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완료. 그랬더니 매물이 접수가 됐어요. 자, 지금 보면 이 주소에 1505호라는 매물이 접수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물로 들어가서 매물 관리로 들어가 보면 방금 등록한 1505호가 전세로 등록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 보면 계약서 작성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아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아까 금액을 넣어 놨잖아요. 그 부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계약서 작성으로 들어갔어. 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거야. 자, 그러면 계약서의 유형 중 매매 계약서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다양한 계약서와 유형이 있는데 전부 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계약서 양식과 폼입니다. 중개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미진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보완을 해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사무소 오픈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연습해 보기에 완성 맞춤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할 거야 라고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서 관리, 확인 설명서, 추가 서류 관리, 계약 후 관리, 계약 업데이트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오늘 다 설명드리긴 너무 많으니까요. 오늘 가계약에 중점 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가계약이 있고 본계약이 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가계약에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넣으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금액을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금액이 불려져 왔어요. 매물 접수 받을 때 받은 금액대로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가능한 금액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도 다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가계약으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처럼 많은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직접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가계약 관리예요. 가계약 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넣었던 거래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계약 관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적물, 대금, 대급 지급 방식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죠. 목적물, 바로 소재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재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자, 금액도 들어가 있네요. 자, 거래 당사자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를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가계약 문자에서는 거래 당사자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빼겠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 느끼셨어요? 제가 거래 당사자를 표시했을 때는 오른쪽에 거래 당사자라는 표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 거래 당사자 표시를 딱 빼는 순간 사라졌죠? 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계약금도 좀 많이 넣으면 가계약 해지도 잘 안 되니까 한 1억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또 느끼셨나요? 제가 1억이라고 금액을 넣었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생기게 되죠. 자, 본계약은 언제 체결할까요? 본계약을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특정한 일자에 체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본계약을 특정한 날짜에 진행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7월 10일 날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래 약정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거래 약정 내용을 적어 놓은 게 있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붙여 넣어도 돼요. 자, 한 가지 기억해 볼까요? 오른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써 있죠. 거래 약정 내용을 입력하고 우측의 거래 약정 내용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거래 약정 내용이라고 있고요. 내용이 지금 비어 있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임. 매수자는 등기부 등본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같은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넣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자,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많은 내용을 입력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매도인용에게 보낼 건지 매수인용에 보낼 건지요. 매도인용이라고 선택을 하면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가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되어 있고요. 매수인용으로 선택하게 되면 위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 계좌 어디로 가계약금 얼마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가계약을 할 때 먼저 매도인에게 보내고 계좌번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자, 매도인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무실 문구도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매도 임대인용 양식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아무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죠? 이 상태에서 매도 임대인용 양식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가계약 문자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시다가 보면 수정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도 가능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계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 위약금과 해약금에 대한 내용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가계약의 효력기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공통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난 이 내용은 보내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얼마든지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내용을 다 했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자, 이 저장 버튼을 누를 때 보면 오른쪽 상단에 가계약일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가계약일을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가계약일을 수정이라고 누르면 이때로부터 실거래가 신고 D-30일이 카운트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아직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해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내용을 다 만들었으니까 보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선 문자 발송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핸드폰이나 뭐 그런 대상이 있어야 될 텐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태블릿 PC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작성한 가계약 문자를 태블릿 PC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크롬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bdseasy.com으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PC에서도 모습과 똑같은 화면이 핸드폰에서도 보입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보면 화면이 좀 작겠죠. 그래서 불편할 거예요. 자, 이처럼 핸드폰으로 확인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태블릿 PC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태블릿으로 가볼게요. 태블릿에서 부동산 이지에 로그인하고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우리 지금 가계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계약에 계약 관리를 눌러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작성했던 계약이 있죠. 이 계약을 눌러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가계약 관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이 디스켓 모양이 회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가계약 관리를 들어가 보면
아까 작성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죠. 자, 보이세요? 문자 발송이라고 나오잖아요. 문자 발송을 누르시게 되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바로 복사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참고로 스마트폰도 되고요. 핸드폰도 됩니다. 다만 앱을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진행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문자 메시지가 오겠죠. 그래서 계좌번호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좌번호를 넣어야겠죠. 자, 매수인용을 선택하고 받은 계좌번호를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넣을 수 있겠죠. 보시면 이렇게 내 문자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매수 임차인용 양식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밑에 관련된 내용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하게 돼요. 자,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원칙은요. 매수자가 가계약금을 보내야 그때로부터 유효한 가계약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계약금을 우리가 오늘 7월 3일이니까 7월 4일 날 보냈다고 할게요. 그러면 가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날은 7월 4일입니다. 오늘 가계약을 저장한 날짜가 아니라 7월 4일로 바꿔줘야 되죠. 자, 그래서 가계약 날짜를 직접 입력으로 해서 7월 4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러면 7월 4일부터 D-30일 카운트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블릿으로 역시 문자를 발송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 문자를 발송을 했으면 이제부터 이 가계약이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약에서 계약 관리로 가면 조금 전에 작성한 가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가계약이라는 표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매 계약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소재지도 나와 있고 거래 금액, 가계약일. 가계약일이 제가 지정한 날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계약일입니다. 잔금 지급일은 가계약할 때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계약의 당사자도 넣었으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테스트하면서는 넣지 않았죠. 작성자 이름이 나오고요. 거래 신고 여부가 나옵니다. 자, D-31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제가 내일 날짜로 가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31일이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 가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거래가 신고를 했다면 얘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 나 신고했어. 그래서 완료로 전환이라고 누르시면 이렇게 실거래가가 완료됐다고 뜨게 돼요. 실수 안 하겠죠. 참고로 실거래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캘린더에서 계속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고 알림을 보내줍니다. 자, 근데 나는 이거 실수했어. 그러면 미완료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이처럼 얼마든지 왔다 갔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7월 4일 날 체결한 가계약에 대한 부분이 캘린더에 관리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정 관리에 들어가 보면 7월 4일 날 이렇게 가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계약 바로 가기로 가면 또 구체적인 가계약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미 대금이랑 내용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본계약 썼을 때 나한테 필요한 것은 똑같은 내용의 중복이 아니죠. 그래서 본계약이라고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계약할 때 들어갔던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각종 대장에 있는 정보까지 자동으로 불러와서 기본적인 계약의 내용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가계약이라는 걸 진행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계약을 훨씬 더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계약을 한다면 어떠세요? 실거래가 신고 30일 내에 해야 한다라는 거 놓칠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양한 기능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초보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가계약에 대한 실수를 줄이고자 부동산 이지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나머지 내용들과 기능들은 차츰차츰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어떤 공인중개사도 가계약과 관련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꼭 성공하는 중개업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